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0월 8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캐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조회수가 3,400회를 넘어갔고요. 구독자 역시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영상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런 반응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얼떨떨하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캐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났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최근의 흐름을 이어서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한 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일 동안 휴장으로 들어가서 좀 금요일장이 불안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이 미국 3대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일단 국내 증시에도 조금 호재로서 다가올 부분이 생겼고요. 자, 이제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모두 통틀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중 하나인 이 10년물 금리가 1.57%로 상승했는데 지난 6월 17일 이후로 대략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 시장인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이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굳이 위험한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해서 같은 금리를 받을까요? 당연히 안전 자산을 택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의 수시로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다행이에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반등을 했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수시로 잘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굉장히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왔죠. 바로 미국 SEC에서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셔야 하고요.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야 우리가 기대하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네? 엄청난 호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자세히 보세요.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으니까요. 우리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앞으로 좋을 거다. 이거를 엄청나게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뭐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페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졌어요. 저런 대기업들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견 때문인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고 보고 있네요. 뉴스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고요. 자, 한번 내용을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은 SEC가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해당 ETF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신생 ETF 발행 업체인 볼트 에쿼티가 신청한 것으로 명칭은 볼트 비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한 기업과 관련된 옵션 ETF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이렇게 밝혀냈고요. 실제 상장 해당 비율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스퀘어, 코인베이스, 페이팔, 트위터, 마라톤 등 약 30개의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비트코인 하락 가격이 테슬라나 페이팔과 같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직접 투자보다 변동성이 덜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어필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티커 같은 경우에는 BTCR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연수수료는 0.85%다 라고 하면서 이 ETF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BTF래.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ETF의 이제 승인도 정말 머지않은 게 아닌가 감히 예상하고 있네요. 정말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또 나왔고요. 자, JP모건이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관련 중국과 같은 단속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게리 겐슬러 역시 미국 SEC에는 디지털 자산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고 이럴 의도도 없다라고 또 밝혔죠. 확실히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BTC,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3,000 비트코인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오늘 역시도 나왔고 확실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중에도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게 몇 차례가 있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시장을 보고 영상을 바로 촬영하는 거라서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효도 맞고 있네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6,7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조정이 크지가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케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이 가고 있어요. 어제 0.26원대 근처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는 0.27원을 다시 회복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일 변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한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토렌트라는 종목이요. 이름 앞에 비트가 붙었기 때문에 뭐야 이거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부터 포크된 코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가 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장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인데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도 엽전주였죠.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저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만이었어요. 0.9원에서 시작을 했고 3개월 동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이때 처음 상장 날 저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올랐었어요.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장 이후에 몇 달 지나니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긴 조정을 이어갔지만 자, 이 긴 조정을 이겨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 이때 17원까지 갔었어. 거의 18원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당시 상장했을 때의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습은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 캐시 ABC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된 코인이었고 리브랜딩 된다라고 했을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한번 제대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리브랜딩을 했죠. 그죠? 자, 근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당시에도 시작점 대비해서 10배 이상까지도 올랐었어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요. 그리고 지금 내려앉아서 지갑이 열리고 가격을 맞춰서 잘 가고 있는데, 자, 최근 두 달 동안에, 지난 두 달 동안에 정말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이거는 당연히 큰 조정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정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노렸어요. 자기들이 한탕에 먹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졌을 때 막 주워 담아서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한번 스탠스를 취해주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지칠 때까지 두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연스레 조금씩 계단식 하락하면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본인들이 먹고 한번 또 띄우고 이런 거를 좀 작전적으로 잘 세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걔네들의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막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락폭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크진 않죠. 최근 들어서는 그 하락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 변동성이 뭐 위아래로 한 3% 내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뭐 하락할 때도 5%, 7%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호재가 많은 코인이고 어쨌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상태에서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함께 계속해서 이 캐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주춤할 수 있으나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 분석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신데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막 엄청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적 분석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기본적 분석 기반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그리고 들고 가시는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공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트토렌트도 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도지가 정말 엄청나죠. 도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엽전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의 수백 배 이상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단 몇 년 만에요. 자, 근데 이케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이케시라고 몇 년 만에 뭐 수십 배 이상 상승 못 만들어낼까요? 충분히 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은행에서 금리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 혹은 더 높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들고 갔는데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상에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케시는 뭐 떨어질 거야. 이케시는 답이 없어. 장기 투자?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주시면 되세요. 굳이 무리하게 못하라고 감정 낭비하면서까지 들고 가나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나가주시는 게 저희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물량을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야 그분들이 물량을 던져주셔서 싸게 매수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중장기 투자의 매력이고 장점이기 때문에 태클 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세력도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캐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에 대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은 주춤할 수 있으나 떨어질 때마다 잘 매수하고 잘 가져갔을 때 언젠가는 분명히 빗발하는 그런 모습이 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결국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들고 가셔서 우리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